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홍상수 감독 네. 이혼 문제로 사실 첫 매체가 떠들썩했었는데 오늘 그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14일 영화 감독인 홍상수 씨가 제기한 이혼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 청구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상수 씨의 사건 그리고 S모드 기업 최모 회장의 이혼 사건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의 입장인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2살의 나이차와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 홍상수 감독은 이미 혼인이 파탄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를 주장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앞서 변호사께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무엇인지 좀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우리가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성격 차이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냥 혼인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으셔야 해요. 보통은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유책주의란 이런 혼인 파탄의 원인, 즉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파탄주의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화면에서 본 것처럼 홍상수 감독의 경우는 파탄주의를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소송을 냈던 거군요. 네,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견 저희가 본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홍 감독 측에서는 이렇게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질 네.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주장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홍 감독의 주장을 저희가 추측을 조금 해볼게요. 네. 제가 서면을 다 본 것은 아닌데요. 이혼 사건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니까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파탄주의 입장에서만 전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주장을 구성을 했을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김민희 배우와의 교제 사실 자체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부인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되기 전에 김민희 배우와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즉 혼인 생활이 파탄 또는 파탄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것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 좀 화가 나시겠지만 저의 추측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대방의 귀책 사유라는 게 아내의 아내의 귀책 사유로 우리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되었고 네. 그래서 내가 밖으로 놔둘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화를 내지 마시고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그 소송 기술상 이제 그런 서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는 이제 상대방의 잘못 또는 너와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에 내가 이제
김 배우를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나마 이것이 이제 현재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 유책주의에 부합하는 안전한 주장이 되니까 아마 이 주장을 베이스로 깔고 갔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실제로 한 주장이에요. 잠시 후 살펴볼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유책주의가 대법원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네.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오로지 옥이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 감독의 아내가 오로지 옥이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홍 감독이 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시적으로 아내가 그런 감정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그래서 파탄주의에 근거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배척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승조 MC께서 이제 파탄주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째서 네.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그쵸.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 이론 그리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과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일반적인 사건들, 일반 실무가 좀 괴리가 조금 발생이 네.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홍 감독이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는 일반인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모두 TV나 뭐 매체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네. 얘기죠, 우리가. 네, 우리가 네. 다 보았어요. 요새 또 인터넷도 다 되고 다 지켜보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좀 아름다운 배우와 마치 또 이렇게 세계의 사랑 뭐 이렇게를 하는 것처럼 막 세계적으로 또 막 영화제 가서 상 받으시고 두 분이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아내와 그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귀책이 아내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네요. 좀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아내와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을 나몰라라는 모습이 계속 우리에겐 보이는 거죠.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인이잖아요. 그 사람의 행보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누구에게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면, 예, 다를 수 있다.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혼 사건이란 것이 유책주의를 엄밀하게 관철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게 마련이고요. 실무상 가정법원 판사님들과 실무자님들도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판결과 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할 때나 사건 수행할 때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애 기간 거쳐서 함께 살고 싸우고 하시다가 둘이서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협의혼도 안 돼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논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유책주의라는 거는 책임이 있나 없나 다투는 재판이잖아요. 그럼 재판하는 동안 막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막 온갖 미운 말씀들을 하면서 재판을 하시게 되는데 유책주의를 엄밀하게 관철시켜서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결론이 났을 때에는 막 온갖 미운 말들이 쌓여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기각을 시켜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상수 감독이 네. 그런 실제적인 예 이외에 네. 또 염두에 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과 당연히 연결이 되겠는데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그 현재 서두에 언급했던 에스모 기업 최모 회장이 비슷한 흐름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홍
감독도 당연히 항소해서 아무래도 양측 다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이 2015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3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이 판단을 내리는 판결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그럼 다수 의견이 유책주의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대법관이 13명인데요. 네. 네. 그중에 7명이 유책주의, 6명이 파탄주의였어요. 13명 중에 7명, 6명이면 네. 법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유책주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2015년도 심리도 이게 팽팽하게 막 대립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 유책주의를 이제는 변경할까? 그것을 논의한 게 2015년도였어요. 네. 네. 여기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 주된 이유가 축출이혼. 가정에서 축출하다시피 하는 이혼이랑 매몰리엄에서 나가는 네.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정 밖에서 이렇게 놔도는 왜 이렇게 한량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놔도는 가장에 나와버리고 남겨진 배우자랑 남겨진 자녀에 대한 부양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염려였어요. 네. 평생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밖으로 나돌던 유책 배우자로부터 축출당하다시피 이혼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고 그런 경우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예, 뭐 이런 건데요. 요즘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요즘도 상담을 해보면 네. 가사에 전념했던 주부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을 뭐 여러분들 생각에 재산 분할 뭐 애들 좀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생 정도 키워가지고 중산층 정도 돼서 뭐 집에 아파트 한두 채 정도 있어가지고 재산 분할 좀 받는다라고 해도 그거 재산 분할 받아도 세상 물정 잘 모르시고 네 먹고 살아도 앞으로 살 길이 그동안은 먹고 살았는데 살 길이 막막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분할받은 재산조차도 없는 경우도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사건 소인 미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계획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이혼 후 이처럼 재산 분할로 실질적으로 부양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부터 인정하고 있는 예외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주고 있지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새로이 예외를 좀 더 폭넓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혼 청구하는 배우자 잘못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새로이 예외 사유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다수 의견에서 1명이 부족한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파탄주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혼인 계속을 결국은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되돌이킬 수 없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강제할 수 없다는 건데 유책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유책 배우자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제도들로 다 보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혼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자녀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라고 네.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건데 대표적인 예외로 이혼으로 인해서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하게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라든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등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2015년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실무에 적용했을 때에는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서로 예외가 매우 넓어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예외가 서로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결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보셨어요. 예, 판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기도 하세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다룬 홍 감독의 사안 그리고 잠깐씩 언급한 최 회장의 사건을 보자면 아마 홍 감독과 최 회장은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 또는 뭐 파탄주의로의 판례 변경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강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절차에서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유책주의 예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혹시 그 사이 파탄주의로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사건이 직접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셨다시피 두 사람은 너무 유명인이고요. 본인들이 유명인으로서 본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과연 자각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네. 좀 더 생각을 해보셨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저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만 좀 해보고요. 네. 네, 혼인 생활 중 지금 제3자와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배려하는 모습을 좀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아까 제가 파탄주의 예외 사유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대방 배우자 정신적, 사회적 심히 가혹한 상태에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이런 네. 예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가 변경이 되면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 정서라든가 또는 네. 유명인의 사례로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어디까지나 저의 분석인 것이고요. 파탄주의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홍 감독이 보란 듯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법이란 것이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게 마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정서를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이슈톡톡 살펴봤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우리 지역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충주박물관에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보은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28회 충청북도 게이트볼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영동 군민운동장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엄마 사랑 듬뿍 이유식 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 4일 목요일까지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수록 인민군이었고 국군이었던 주인공의 이야기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성이 깃든 자연의 맛, 메기 밥상 맛있게 즐겨보시고요. 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정순택 원장과 함께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요. 2010년에 이제 50만 명인데 2018년에 59만여 명으로 8년 새 9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엄지 인대가 긴장을 하거나 염좌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엄지로 스마트폰을 확 늘린다든가 이렇게 자판을 치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찬물 있죠? 거기에 손을 넣고 쥐락펴락을 한 5회 정도 하는 거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337 박수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한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사용하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